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오늘도 밤 10시에 정치 라이브 여러분들 금요일 밤에 또 지금 막 굉장히 바쁘게 또 이 시간을 즐기고 계실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금요일 밤에 이 시간을 기다리신 분들도 많으셨죠? 저희가 또 늦지 않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시에 시작하는 정치 라이브 오늘 금요일은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MC 장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저희가 목표가 있는 날입니다. 네. 이제 불금이기 때문에 이제 동접자를 이제 목표치를 한 2만 정도로 2만이요. 저희 제작진들이 잡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요즘에 또 이 윤석열 파면이 지연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지쳐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있는 가운데에서 네. 이런 방송 저런 방송 다 싫다 하고 딱 저희 오마이를 틀었는데 자꾸 동접이 받쳐주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신기술을 좀 활용해서 네. 이렇게 좀 붐업시켜 보려고 네. 제가 오늘 좀 총알을 많이 준비해놨거든요. 뭐 붐업 신기술이 있어요? 붐업 신기술이 있어요. 와. 요즘에 이제 그 확대 밈, 네. 이른바 조작 밈을 적절히 분배해서 활용할 소스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두 분 굉장히 진지한 토크 이어가다가 재미없으면 벌써부터 투입하나? 두 분 진지한 토크 이어가다 재미없으면 죄인, 못 웃기면 죄인이에요? 동접이 떨어지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밈을 살려보자라는 그런 취지인데 어떻게 좀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요즘에 저 재밌어 하시잖아요. 아니, 재미는 있는데 저는 보통 방송할 때 동접자를 의식 안 하면서 전광판 안 보거든요. 전광판 안 보시는 근데 거예요? 오늘은 전광판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전광판 안 보시겠다. 그거 뭐 보수 특성입니까? 바로 훅 들어오시니까. 네. 네, 어쨌든 우리 오늘 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우리 또 장원 사장님도 사실은 또 유튜브의 어떤 선구자로서 그렇죠. 유튜브가 또 아버지죠, 아버지. 유튜브 아버지. 예, 어떤 또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 잘 아시기 때문에 네네. 밈을 또 모릅니다. 유튜브 모릅니다. 왜 그러세요? 예. 누가 그랬죠? 야구 모른다고. 야구보다 더 모르겠는 게 유튜브입니다. 지금. 네.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 네. 알겠습니다. 큐트 배우님 축구 심리 다스베이다 봐야죠.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기는 수요일에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이 됩니다. 그건 뭡니까? 녹화란 얘기죠. 저희는 뭐다? 라이브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을 이렇게까지 잘 전달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 예, 말씀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다스베이다 틀어놨다가 찔려가지고 지금 넘어왔습니다. 예. 예, 그래요. 손이 이렇게 가다가. 네, 오늘 금요일이니까 좋아요 한번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오늘 조금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저 오늘 이제 제가 방송도 많이 하고 다른 방송도 모니터링을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상당히 예민해져 계십니다. 몹시 예민하십니다. 네, 분노 수치가 이제 와 이게 누를 수 없을 정도 곧 터지기 직전으로 지금 시청자분들이나 민주진보 진영 우리 시민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나 계시거든요. 예. 네, 그래서 방송 할 때마다 댓글창도 난리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근데 물론 화도 나지만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또 이 여유를 잃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또. 맞습니다. 이 계속 분노하다 보면 사실 이성적 판단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하면서 웃을 땐 좀 웃으면서 예. 서로 힘내가면서 싸워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서 예.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왜냐면 너무 진지하면 개그맨 출신인 저는 힘들죠. 멘트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요즘 정체성의 혼란이 너무 공간이 있어야 돼. 네. 너무 사법의 공간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이 빈틈을 좀 허용해 주셔야 제가 예. 그때마다 들어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요즘 제가 출연료 슈킹을 너무 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저도 뭐 법조계 출신으로서 제가 네. 참 요즘에 법을 가지고 밥벌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좀 연예계 쪽에도 이렇게 공간을 많이 좀 드렸으면 네. 좋겠고, 제가 오늘 사실 고민을 하다가 네.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는 게 헌정수호 아닌가. 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는 웃음도 있고 네. 눈물도 있고 네. 또 분노도 있습니다. 그게 다 우리의 일상이거든요. 근데 매일 우리가 일상을 네. 매일 웃으면서 살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네. 웃었다가
분노했다가 또 차분했다가 요게 이제 다 우리 일상인데 전 이제 이 내란의 여파로 네. 우리의 빼앗긴 일상을 되찾는 거 네. 저는 네. 그게 헌정소호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도 예.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는 제가 그 연장선에서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너무 말씀 다 잘하시는 분들이지만 너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감해 주시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어서 시작부터 마음이 좀 가볍고요. 그리고 뭐 방송 봐주시는 분들도 세리아님, 다스베이다는 오마이뉴스를 보고 보겠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러브이님 웃으면서 갑시다. 결국은 우리가 이깁니다. 그렇죠. 네. 이런 말씀 이거 정답입니다. 네. 그리고 마우부님은 원형 탈모 보고 놀랐어요.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는데 예, 아마 또 우리 오늘 방송 출연하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제가 하는지 원형 탈모가 생겼어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헤어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또 하나 발견해 주셔서 네. 2개더라고요 지금 양쪽에. 스트레스를 많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때문에. 이게 내란성 내란성 스트레스. 원형 탈모. 네. 네. 맞아요, 스트레스. 맞아요. 저처럼 이렇게 뭔가 질환으로 나타나신 분들 찾아가지고 모아서 나중에 이 사태가 다 정리가 되면 네. 뭐 어떻게 법적으로 좀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되는데 네. 저도 좀 질환 설명 좀 드리자면 전 담 와 있고요. 소화불량 하나 와 있고요. 그리고 네. 오늘 이제 두통 하나 추가됐습니다. 음. 저도 좀 머리가 아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이 네. 헌재의 무능력한 이 무책임한 무결정 상황이 지속되면서 맞아요. 제 몸에 음. 하나씩 그 내란성 증후군들이 네. 추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화는 나지만 네. 예, 차분하게 한번 오늘 잘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 소통 방송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오마이 그 정치 라이브에서는 사실 뭐 내용도 많이 챙기느라고 대본에도 쭉 충실하고 저희 또 제작진분들이 굉장히 탄탄한 대본을 써주시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네. 예, 사실은 뭐 저도 대본 없는 방송을 주로 많이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이 탄탄한 기본기만으로도 승부할 수 있는 방송이었는데 오늘은 내용도 내용인데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맞아요. 가겠습니다. 여기 대본이 좋아요. 네. 그래서 다른 데 같은 경우 방송 끝나면 대본 버리고 가거든요. 이거 챙겨가면 내일 아침 방송까지 합니다. 제안해요, 네. 이게 완벽하게 새로운 이슈만 해도 내일 아침 방송 안 하거든요. 예. 약간 사골 같은 대본이네요. 네. 한 번 끓이고 또 끓일 수 있는. 한 번 정도 더 쓸 수 있다. 어. 반번 정도. 맞아요. 내일 아침 방송이요. 내일 정오까지도 쓸 수 있어. 예, 좋습니다. 우라통 터진다 짱가님, 겸둥님은 매일 배가 아파요. 시오시오 탑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네. 데스머신님, 솔직히 그냥 막 두들겨 패고 싶은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네. 예, 온 국민 스트레스 불면 불안. 심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고. 지니지동님께서도 전 내란성 소화불량 아이고. 위험 장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차정식님은 내란성 우울증과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런 말씀 주시는데 오늘 네. 내란성 질환 저희가 함께 공유하면서 저는 내란성 어떤 그 소화 장애, 기침 증상 이게 안 멈추네요. 윤석열의 석방 이후에 이게 안 멈추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내란성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예. 치유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치유. 이제 다 하나 정도는 같이. 낫게 하나 정도는. 예, 우리 내란성 아무튼 질환 있는 분들 함께 하시고요. 자 어쨌든 근데 뭐 내용을 또 우리가 안 들여다볼 수는 없어가지고 아까 잠깐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얘기하셨던 아니 오늘 기일 공지도 안 해주고 이거 4월로 넘어가는 그림인데 그동안 다 정치인, 법조인, 평론가 이 녀석들 다 예언했는데 다 틀리고 그죠? 예. 기일 지정도 안 하고 게다가 또 소문만 무성하게 어제 모 방송에서 나온 그 5대3 어쩌고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사실 네. 이쪽 방송이 다 침체, 우울, 불안 이런 증상이었거든요. 요거 좀 시원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데드락이라고 명명까지 했잖아요. 5대3. 대드라 5대3 데드락 상태라고 이제 프레이밍이 딱 되니까 오늘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이 시사 방송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어 왔거든요. 근데 저는 좀 약간 프레이밍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아니 저는 솔직히 이게 그 SBS에서 보도가 나온 건데 아니 그 이 기자분이 취재를 해서 아마 기사를 썼겠죠? 그렇겠죠. 근데 의문이 드는 거는 그걸 취재를 어떻게 하죠? 음. 그러니까 저도 뭐 수많은 댓글을 한 100개 봤거든요. 네. 진짜 그 받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주겠어요. 네네네. 쌍방향에서 와요 댓글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확인되지 않은 거를 기사의 형태로 실게 됐을 때 네. 이건 상당한 좀 국민들에게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 기자분이 뭐 본인의 추측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네. 저는 뭐 솔직하게 얘기한 거는 잘 한 건데 참 이게 기사로서 이게 가치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무엇보다 지금 뭐 5대3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까 우리 장원님께서도 프레이밍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진짜 프레이밍이 되죠.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의 파면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윤석열직을 복귀시키고 싶은 사람들은 네. 이런 기사를 가지고 오늘 하루 어마어마하게 여론전을 하는 겁니다. 진지전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윤석열이 파면시켜야 되고 하루라도 윤석열하고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라는 네. 내란성 질병으로 신음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또 받는 거예요 지금. 맞지도 않는 걸 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이 프레이밍은 깨 버려야 된다. 그래서 네. 오늘 저는 제일 이게 지금 악영향을 줬다는 게 탄핵 반대파, 그러니까 탄핵 반대, 그러니까 직 복귀파, 윤석열파에다가는 땔감을 준 것이고 네. 오히려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고 직을 파면해야 된다는 우리 쪽에다가는 굉장한 불안감을 주면서 오히려 막 많은 대안들을 쏟아내게 만드는 이런 효과를 가져왔어요. 네. 제가 좀 이따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네. 분노했을 때 결정하면 틀릴 수 있는데 네. 틀리면 복구가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10가지 대안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네. 제일 중요한 거, 할 수 있는 거, 효과적인 것만 하는 게 지금은 맞다. 네. 전 일단 원칙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너무 맞아요. 영향 쓰지 마세요. 맞아요. 근데 이게 뭐 5대3, 뭐 숫자 4대4, 뭐 7대1 이런 정보지 지라시가 워낙에 난무했는데 네. 그거야 뭐 우리 SNS로 받아보는 밭글 뭐 이런 형태고.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지상파에서 네. 어떤 기자의 추론으로 네. 요 내용이 등장하면서 뭔가 좀 더 어떤 공신력이 부여되고 네. 사회적 권위가 이제 부여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너무 많은 분들이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려와 걱정, 불안 이런 게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오늘 네, 하루는. 네, 네. 그렇죠. 일단 기자분들도 보면 뭐 많은 기자분들 만나보셔서 네. 두 분 다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방송을 하는 기자분들은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로 뭔가 이제 이야기가 확대되고 이슈가 좀 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원하는 게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니즈가 있죠. 니즈가 자기 좀 니즈가 있죠. 있죠. 예, 나와서 이제 본인의 생각을 얘기했을 뿐인데 네. 그게 이제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많은 시민분들이 불안해하다가 아 저것 때문인가 보다라고 이제 불안이 더 그걸로 확대되면서 좀 화제가 됐고 네. 또 이 극우 세력 쪽에서는 기각을 계속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5대3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좋은 좋아, 땔감이 딱 신났어. 던져지니까 예. 한쪽에선 신나서 태우고 한쪽에선 불안해서 태우고 이러면서 양쪽에 쌍불이 좀 나는 더 상황인 것 스트레스 받는 같습니다. 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누가 이거를 물었냐? 네. 물은 게 아니라 이제 이분도 본인 유튜브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요런 유사한 주장을 해오다가 딱 이제 그 S사의 보도가 이제 나오고 나니까 동일하게 또 같은 날짜에 나왔어요. 강신업 변호사 현재 각하가 2명, 인용이 6명이라는 것, 8대0 만들기 위해 각하 의견 2명 설득하고 있다는 것, 각하나 기각 의견 3명이 확실히 확보됐다고 믿고 싶다. 김복형, 조한찬, 정영식 재판관이 확실히 각하 의견을 낼 걸로 예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저는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네. 왜 신뢰를 안 하느냐? 전례대로 해야죠. 그리고 정영식 재판관이 지금 주심 재판관인데 네. 이자가 지금 윤석열 지명의 윤석열 임명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윤석열 코드가 같고 네네. 뭐 속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뭐 네. 직을 복귀시키려고 무슨 일을 한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시점을 지나도 한참 지났기 때문에 네. 하나 확실한 거는요. 그 안에 반대를 거세게 하는 사람이 최소 한 명은 있다. 한 명 이상은 있다. 그러니까 한 명 이상은 있다. 요게 그냥 팩트라고 저는 봐요. 그게 왜냐면 사실에 부합합니다. 아니 왜냐면 다 같이 전원일치 8대 0이면 여기까지 끌을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추론인데 예. 그렇게 치면 지금 안에서 한 명이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고 그까지는 맞고 그럼 나머지들은 지금 어떻게 스코어가 나올지 뭐 예를 들면 7대 1일지 예. 6대 2일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단정지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고 네. 저는 지금 그 안에서 목소리 크게 내고 있는 한 사람 누군지 제가 특정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정치인 아닙니까? 법복 입고 지금 정치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헌법재판관들이 대재판정 심판정 나올 때 법복을 입고 나와요. 그 신성한 법복을 입습니다. 근데 법복 입고 정치질하면 그게
사람입니까? 아니 저는 제가 어느 방송 가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국민들도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거든요. 다 우리 건강 상해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4월 18일 이후에는 정말 어떤 일이 발생될지 정말 예측 불가로 빠지거든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지켜왔듯이 다 지금 우리 인생 걸고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밤잠 설쳐가면서 이러고 있는데 헌재 재판관들도 같이 목숨을 걸고 이걸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국민들만 희생해야 되죠? 그 제가 헌재 재판관들 정치질 하는 거 네. 당신 인생 걸고 해라.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 불신하고요. 네. 본인들이 스스로 정한 원칙을 다 어겨버렸어요. 전례도 어겼고 그렇죠. 정영식 재판관도 대통령 탄핵 심판 제일 먼저 하겠다고 한 거 스스로 뭉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를 불신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헌법재판소를 초고강도로 저는 압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남은 시간까지 윤석열의 파면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이 헌재 불신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아우 네. 좋은 말씀이요. 아니 헌법재판소가 지금 상당히 맛이 갔다라고 또 느껴지는 판결 하나가 또 추가된 것이 지금 다들 뭐 큰 이슈가 많다 보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 가수 이승환 씨가 어제도 이제 무대 위에 올라서 노래를 부르시고 이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헌법재판소에 이제 김장호 구민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헌법 소원이 아예 기각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내세운 헌법재판소의 논리도 전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봤더니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종료가 됐으므로 이미 지나갔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건이 이미 종료가 돼서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가수 이승환의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이미 지나간 일이다. 그리고 다시 재발의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유로 기각을 했어요. 각하를 했어요. 네, 아예 그러니까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콘서트 취소권 가지고 네,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구미시장이 직접 이틀 전에 그 대관을 취소하면서 콘서트가 아예 무효가 됐고 네. 그리고 또 각서를 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무대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걸 각서로 쓰라고 하고 사인을 요구했다가 이승환 씨가 거기 응하지 않으면서 예. 이제 결국 콘서트가 대관 취소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던 건데 예. 이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 판단은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고 좀 내려지거든요. 지금이 군부 독재 시절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 문화예술인이 공연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미리 하면 안 된다라고 서약을 받는다라는 게 지자체장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건데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걸 자치단체장이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하면 콘서트를 할 수 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국민이자 그때 당시에 무대에 올랐어야 될 이승환 씨가 냈던 거에 대해서 어쨌든 각하했다. 그러니까요. 이 참. 각서를 쓰라고 했다라는 그 각서 사본이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거 보고도 많은 문화예술인들뿐만이 아니라 보통 시민분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지금 2025년에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이게. 네. 근데 이게 각하가 됐다라는 게 저는 이게 지금 인용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만큼이나 좀 충격스럽더라고요. 저도 또 이제 문화예술인이니까.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 게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우리 헌법재판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당히 보수화돼 있고 네. 뭔가 이렇게 권리 구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그 보수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 그동안에도 헌법재판소가 보여줬던 결정 중에 그 이승환 씨 사건도 그렇지만 이진숙 탄핵 기각 네. 그리고 한덕수 기각 같은 거 네. 이런 거를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정말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생각과는 너무 동떨어진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 네. 네. 거기까지는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생각을 달리하는 건 뭐냐면은 윤석열의 파면과 관련된 이 탄핵 심판은요. 사안이 일단 다르고 네. 이거는 어떤 재판관이 와도 네. 법리적으로는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네.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승환 씨 사건, 뭐 이진숙 사건, 한덕수 사건 다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쳐도 네. 윤석열 사건은 논란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없죠. 그래서 네. 이거는 무조건 그냥 탄핵 인용이 8대 0으로 빨리 나와야 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네. 뭔가 안에서 저는 정치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네. 최소 한 명.
최소 1명 이상.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그거예요. 최소 1명 이상이 반대를 거세게 하고 있는 게 우리가 확인이 됐잖아요. 네. 이건 누군지는 모르지만 네. 물론 전 누군지는 알 것 같습니다만 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예. 지금은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아니고 이런 뭐 SBS 이 기사에 우리가 흔들려서 네. 전략 전술도 없이 막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자. 이거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 네. 지금은 시간이 딱 보름 남았거든요. 네. 최대로 치면 보름입니다. 예. 이 보름간은 윤석열의 파면을 위해서 네. 헌법재판관들을 초고강도로 압박하는 일에 우리가 모두 전념해야 된다. 네. 저는 그게 가장 급선무고 예를 들어 앞에 불이 났습니다. 불 끄는 게 급선무인 거예요. 네. 불이 났는데 어디 소화기 사와야 되고 어디 분말 써야 되고 이거 지금 논의할 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더 좋은 방법 있겠지만 저 지금은 제가 죄인이란 뜻이에요? 뭐 그런가 봅니다. 말 잘하고 있는데 왜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에요? 지금은 불을 끌 때라고. 끌 때다. 불을 끌 때라고. 불을 끌 때인데 이를 불을 끄게 만드는 사람들은 죄인. 그렇죠. 불 못 끄게 만들면 죄인이지. 죄인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고 지금 해야 될 일은 윤석열 파면에만 정말 집중해야 된다. 근데 이게요 불가능한 게 아닌 게 끼켜봐야 그 안에 한두 석 싸움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럼 그 한두 명만 여론전으로 돌려세우면 되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초고강도로 헌법재판관들을 저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압박할 때다. 네. 압박축구. 요거 네.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영화 부당거래 보면 류승범 씨가 검사인데요. 네. 그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또 저 알 것 같은데요. 내가 왜 검사가 됐는 줄 알아? 내가 겁이 많아서 검사가 된 사람이야. 네. 라는 대사가 굉장히 유명한 대사지 않습니까? 저는 보니까 예. 판사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겁이 많아요.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자신들이 법복을 입고 있을 때야 그리고 판사봉을 들고 있을 때야 이 판결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무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자연인 상태에서는 겁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이 헌재가 보이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네. 굉장히 주변 분위기에 좀 흔들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맞아요. 특히나 한덕수 이 기각 내용을 봤을 때와 그 전에 이 마은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에 대한 위헌 판단을 내릴 때의 이 판결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이 분위기가 달라진 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 사이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윤석열 구속 취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영향을 끼친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겁이 많은 사람들이고 네. 주변의 분위기에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 많이 쓰고 있다. 겁이 많은 사람들이다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아니 지금 댓글로도 우리 네. 국민들이 더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이런 무력감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네. 지금 국민들께서 하실 일 다 하셨거든요. 네. 근데 뭘 더 해야 되냐라고 전 물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어떤 방법론이 ABCD 오늘 또 이 5대3 기사 때문에 네, 네. 막 쏟아져 나왔어요. 뭐 순차 탄핵, 네. 뭐 올 탄핵, 뭐 다양하게 나왔는데 네. 저는 지금은 안을 검토할 때가 아니라 초고강도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해서 네. 저는 파면을 이끌어내는 게 지금은 전 우리가 할 일이라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입니다. 네. 헌재가 4월 18일까지 결정을 안 하든지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네. 해서 윤석열이를 직에 복귀시킨다. 네. 그때는 올 탄핵보다 더한 일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뒤는 정말 상상 불가의 영역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헌재를 어떻게 압박할까? 네. 지금 중도층 오늘 갤럽 조사로도요. 중도층이 오늘은 탄핵에 70% 찬성 나옵니다. 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네. 전체로도 지금 6대3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도에서 70%, 전체에서도 60% 그분들이 목소리를 한 번씩만 내고 한 번 낼 것 두 번 내고 두 번 낼 걸 다섯 번 내고 이게 쌓이면 그게 여론으로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헌재 재판관들과 헌재 구성원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압박으로 가는 건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몰라요. 네. 되게 막막한 겁니다. 네. 그거를 좀 저는 체계화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좀 더 헌재를 압박하고 포위에 들어가는 이 여론전에 모든 에너지를 좀 쏟았으면 좋겠다. 네. 지금은 새로운 안을 만들기보다는 전 네. 전략 전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뭐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이 올탄핵론이 자꾸 나오잖아요. 네. 올탄핵론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네. 일단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친이 쿠데타를 지금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진압을 하기 위해서 전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에 대한 확실한 파면.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내야 이 친이 쿠데타가 진압이 됩니다. 이 둘 네. 중에 하나만 돼도
진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윤석열 파면에만 우리가 몰빵을 한다. 새 정권 못 만들어내면 이거 정리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새 정권을 만들어내는 거를 늘 염두를 하고 지금 전략을 짜야지 윤석열 파면에만 꽂혀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파면에만 쏟기 위해서 옳다넷 같은 안을 내버리면 그 다음 과정 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이걸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란을 진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둘 다 확실하게 종결 지으려면은 파면 그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정권 교체에도 함께 반영이 돼야 된다는 반드시 새 정권을 반드시 만들어야 새 정권을 진압이 말아야 됩니다. 된다. 이제 안 그러면 진압 안 말씀이신데 돼요. 네네네. 저희 지금 방송 봐주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한 댓글을 빨리빨리 주시고 심지어 저희 오마이 제작진이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그 썰이죠, 네. 지라시죠, 추측이죠, 현재 헌재 스코어가 5대3 아니냐라는 그런 썰, 추측, 지라시 등등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라는 투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네. 방송 끝나기 전에 저희가 여러분들께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다, 믿지 않는다가 1번, 악의적 찌라시를 기반한 뉴스다, 질낮은 기사다가 2번, 계획적으로 암울한 뉴스를 유포하는 세력이 있다. 3번. 정확한 출처를 밝히진 못했지만 믿을 만한 뉴스다가 4번입니다. 여러분들의 투표를 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헌재 평의는 비공개라서 네. 뭐 여러 가지 썰들이 난무합니다만은 뭐 심지어 여러 방송을 통해 나오시는 전직 국회의원분들이나 스피커 여러분들이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 조한창이라는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이 충돌을 하고 있다라든지 혹은 뭐 헌재 소장 자리를 두고 누가 네.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든지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보고 재판관들 일부가 또 열받았다라든지 이런 건 그러면 대충 그쪽에서 만드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쪽? 네네. 제가 얘기하는 바로 그쪽. 네네.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쪽. 그러니까 지게 복귀시키고 싶은 사람들. 지게 네. 복귀시키고 싶은 사람들. 네. 그런 걸 만들어서 일단은 뭐랄까 탄핵을 찬성하는 쪽을 좀 분열시키고 자신들의 흩어진 세력들을 좀 결집시키고 이게 목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좀 전망할까요? 저는 뭐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이야기들이 결국 그 하나의 썰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커져 나가는 것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헌재에 있는 헌법재판관들도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들려오는 이야기를 100% 차단할 수 없습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뭐 각종 모임 다 나가고 있더만.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테니스. 저는 뭐 어쩌고. 거기 굉장히 제한된 동선 속에서 네. 만나가지고 평의만 한 줄 알았더니 평의는 뭐 하루에 한두 시간만 하고 나머지는 뭐 개인 시간 엄청 보내더만요. 네, 전 그런 거 얘기 듣고도 일단 좀 놀라우는데 왜냐면 우리 시민들은 퇴근하고도 집회 장소로 가고 아유, 주말에도 그러니까요. 집회 장소로 향하면서 일상을 아예 그 포기한 채 지금 이렇게 길거리 위로 나서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겁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사람입니다. 분명히 신인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에서 작용하는 가하는 압력이 안으로 전달이 분명히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생각할 겁니다. 4월 18일까지 지연이 되고 난 다음에 완벽한 교착 상태 속에서 대한민국이 정지하고 무정부 상태가 되면 그 역사적 책임을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완벽하게 누가 지연 작전을 썼는지 끝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숨기지 못합니다. 다 공개되고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국민적 지탄과 책임져야 할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분명 하고 있을 겁니다.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을 거예요. 그걸 키워주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네. 라는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들 중에 저는 각 하나 기각을 할 수 있는 재판관이 없기를 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제스처라도 좀 보여주면서 자꾸 선고를 지연시키는 사람들은 잠깐 밈타임 들어가겠습니다. 밈타임. 가! 네. 가란 말이야! 가! 헌법재판관 하지 마! 가!
집에 가야지 집에. 집에 집에 가.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니 저는 지금 우리 MC 장원님이 너무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네. 좀 부연을 하자면은 지금 헌법재판소 분위기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왜 바뀌었는지를 봐야죠. 네. 왜 바뀌었습니까? 윤석열 구속 윤석열 취소했어요. 구속 취소는 그 왜 됐죠? 네. 여론이 자꾸 정광훈이나 손현보가 움직이면서 밖에 보이는 여론들을 만들어내니까 압박을 네. 받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여기까지 또 온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지금 침묵하는 다수들의 힘을 보여주면 그게 무슨 뭐 서부지법 난동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론의 형성으로 여론을 압박을 하면 헌법재판소는 또 바뀐다는 결론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5대3 기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그 소위 말하는 윤석열의 직을 복귀시키려는 자들의 그 밭글, 그 프레임 생성 거기에 넘어가서 우리가 막 분노한 상태에서 대안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네. 저는 하나 확신하는 건 뭐냐면요. 분노한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대안은 저는 확실히 대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전략 전술은 분노했을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면밀하게 살펴보고 만들어야지 그게 전략 전술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싸움이고 전쟁이기 때문에 네. 프레임이나 운동장을 지금 저 탄핵을 반대하는 직을 복귀시키겠다라는 자들이 만든 운동장에서 우리가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그 압박을 통해서 윤석열이를 반드시 지금 15일 안에 파면을 시키는 게 우리의 1번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파면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파면은 하나의 과정이고 우리는 새 정부를 만들어서 이 친이 쿠데타의 뿌랭이까지를 다 뽑아내는 데까지 가야지 대한민국 정상화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대선까지도 염두하면서 전략을 네. 짜야지 단지 윤석열만 파면시키기 위해 가지고 뭐 국무위원들 다 날려버리고 그냥 거의 뭐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서 또 어떤 분은 뭐 국회의원들 막 총사퇴하자 막 이러고 이런 식의 저는 방법을 써가지고는 이게 해결되기가 더 어려워져요. 전 지금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내야 된다.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 방송에서는 뭐 대드락이라고 하더만 카모마일님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20분 동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추정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지금 차성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께서 이분도 이제 전 판사인데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5대3 기각 이런 건 8인 체제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고 각하 가능성도 제로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서 네. 여러분들께 일단 마음에 좀 평안을 지금 당장은 좀 드리고 네. 싶고요. 근데 설마 저기 헌법재판관들이 네. 재보궐 서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건 뭐 결론 또 보고 정치적으로 고려한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쪽팔린 일이죠. 만약 네. 그렇다면 아니 쪽팔린 그거 진짜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쪽팔린 일이죠. 재보궐 선거 결과를 보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PK 민심 예를 들면 뭐 부산교육감, 거제시장 뭐 실시 지역 하는 거 이렇게 쭉 보고 아니 무슨 뭐 여의도 연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뭐 법복 입은 정치인들이에요? 아니, 그거 설마 선거 결과 분석하고 앉아 그러니까 있게. 설마 그러진 않겠죠.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겁쟁이들이란 얘기죠. 그죠. 예. 다 네. 집에 보내야죠. 쫄보. 예. 그렇다면 더 압박해야지 더. 예,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가 굉장히 큰 압박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네. 차후 만약에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사람인데. 네. 참 이게 이런 어떤 가설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는 정말 좀 답답한 일입니다만은 그렇게까지 정치적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오해를 받게끔 본인들이 행동했기 때문에 이건 뭐 자초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국회의장 차원에서 방법론을 좀 찾은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마은혁 후보자의 임시재판관 지위 부여를 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런 일단 전략이 나와서 오늘 속보로 좀 전해졌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시죠? 이거 원래 헌재에서 들고 있지 않나요? 아직 결정 안 내리고 전에 했던 거 갖고 있지 않았나요? 아니 그건 다 끝났고 이제 끝났구나. 새로 하자는 새로 건데 하자는 새로 거. 하자는 네. 건데 저는 뭐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네. 의장께서 하실 수 있는 저는 뭐 현실적 대안 네.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럼 그거대로 하는 건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또 헌법재판에서 이게 또 전례가 없는 소송이기 때문에 네. 또 어마어마한 또 논란이 있을 거고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뭐 저는 하시는 건 존중하지만 네. 그게 지금 제일 우선에 올 수 있는 대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건 하시는 거예요 병렬적으로. 네.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론전이 지금 가장 저는 제일 시급하고 네. 거기에 좀 집중하는 전략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여론전이야 뭐 훨씬 더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전 이 15일 동안에 헌법재판소를 계속 괴롭혀줘야 된다. 국민들이. 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탄핵도요. 탄핵. 우리가 막 응원봉 행렬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키세스단도 있었고 이거 누가 이렇게 시켜서 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국민들의 힘을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 정치권이 반응을 한 것이고요. 저는 그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와야 돼서 저도 뭐 내일 집회 또 나가고요. 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그 대안은 저는 하는 거는 뭐 좋은데 그게 지금 뭐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완성형의 대안은 아니다. 예.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아까 이제 언급해 주셨던 탄핵에 대한 언급이야 지금 정치권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이제 제가 언급했던 건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의 새로운 압박 방법. 이건 뭐 국회의장 차원에서 혹은 국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신 것 같고. 저 하나만 추가할게요. 네네네. 그 의장이 하시는 일은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을 상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좀 저랑은 결이 좀 다른데 저는 그거대로 하시고요. 네네. 저는 다만 최상목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겼잖아요. 임명을 안 했잖아요. 40여 네, 후보자에 대해서. 네, 네. 저는 그 책임에 대해서는 저는 따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네. 한덕수 탄핵을 전 지금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예. 최상목에 대해서는 저는 탄핵을 한번 넣어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건 지금 우원식 의장하고 저는 다른 결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들은 쓰는 거는 좋으나 그게 직접적이고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 대안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더 높은 고강도의 여론전이 전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MC 장원님께서 말씀 주시면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좀 네. 뭐 여러 방송에서 좀 지쳐하시고 네. 힘들어하시고 예민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도 일부 그런 분들이 또 계신 것 같기도 해요. 네. 예, 진짜 힘들다. 정말 그 뭐 본회의도 안 열면서 국회가 압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싹 다 탄핵에 대한 전략이 맞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국민하기도 힘들다. 원론적인 얘기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시민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비판의 댓글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매불쇼를 저도 잠깐 네. 전에 들었고 봤는데 일부 봤어요. 네. 근데 한정의 민주당 의원이 네. 상대의 선을 기대한다. 헌재를 기대한다. 이런 표현하셨고요. 박균택 의원이 국무위원 전원 탄핵 주장 가능하지만 택하긴 쉽지 않다 말을 했다가 시청자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네. 이제 지지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개별적으로 또 문자도 보내서 항의도 하셨나 봐요. 네. 이분들의 또 그 어떤 음. 질타, 네네네. 짜증과 분노 이해를 하면서도 이 민주당 의원들도 굉장히 당황했겠네요. 네, 아니 매불쇼 이 방송이 워낙 또 동조자도 많고 영향력이 영향력이 이제 크니까. 큰 방송이다 보니까 이 네. 방송 이후에 이제 모든 화살이 약간 민주당한테 돌아갔습니다. 또 그렇게 됐나요? 지금 이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민주당은 뭐 했냐, 답답하다, 전략 잘못 짠 지도부 사퇴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댓글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네. 저는 그게 진짜 민주진보 진영 시민분들의 의견인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답답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민주당이 실기한 부분도 있죠. 근데 민주당이 실기했다고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것들은 상식 이상의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윤석열이 구속 취소가 되는 상황 상식적이었습니까? 그 나를 시간으로 계산한다는 상황 누가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었고 지금 이렇게 누군가 당연히 8대0 예상했던 거는 조금은 아니라는 생각일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침대 축구하면서 지연 전략을 쓰는 보수 재판관이 나타날 거라고 사실 생각하기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인용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물론 민주당이 좀 느슨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게 모든 게 잘못으로만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의 약간의 온도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무슨 어떤 정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이러진 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기에 이 중요한 보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가장 할 수 있는 일, 가장 유효적절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오늘 그 5대3이라는 기사 때문에 네네네. 상당히 분노했고요. 네, 저는 네. 그 분노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합니다. 네네. 저도 헌재 안 믿습니다. 저도 네. 두 손 두 발 놓고 있자는 게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초고강도의 여론전에 일단 저는 우선순위를 두고 하자. 물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왜 자꾸 국민들만 하라고 그러냐라고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결국 탄핵이라는 거를 만들어낸 주체도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오늘 한정혜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헌재를 기대한다? 저 그건 동의가 안 됩니다. 그건 저도 동의 안 저 됩니다. 기대 안 해요. 네. 불신해요. 못 믿어요. 음. 그러니까 더 우리가 나서서 일을 하자라는 저의 주장인 거고 박균택 의원이 얘기했던 국회 국무위원 올탄핵, 그러니까 전원 탄핵 이거는 쉽지 않은 건 맞아요.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전 이거는 제가 분리를 해서 보는 이유가 올탄핵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국무회의를 못 열기 때문에 거부권이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 쪽에서 말하는 거는 헌재 재판관들의 임기를 연장시키는 법을 내서 네. 올탄핵을 시켜버리고 그냥 국무회의를 기능 마비, 그냥 행정부 사실상 이제 기능 붕괴죠. 네. 기능 붕괴를 시켜서 이판 사판으로 지금 가자는 거예요. 일단은.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왜 제가 동의를 못하냐면 보십시오. 헌법재판관 그래서 임기 늘렸습니다.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아무 결정도 못하는 소위 말한 그 임찬종 기자의 그 데드락이라는 상태 전 인정하지 않지만 네. 데드락이니까 지금 올탄핵 하자는 거예요. 근데 올탄핵을 하면 어차피 데드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유효적절한 수단이냐라는 걸 첫 번째 묻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헌법에 보면 네. 국무위원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에 따라서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올탄핵을 시키잖아요. 그럼 권한을 대행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땐 누가 대행합니까? 누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지를 답을 주셔야 돼. 올탄핵을 주장하려면. 근데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 더 큰 문제가 뭐냐?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죠. 지금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내란 진압을 위해서 윤석열 파면이 첫 번째 과제고요. 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새 정부가 반드시 출연을 해야 이 내란이 최종적으로 진압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네. 그럼 새 정부를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럼 대선을 치르려면 지금 우리 법 체계에서는 권한 대행이 공고도 해야 되고 선거를 직접 치러야 돼요, 행정부가. 네. 그럼 그 선거는 누가 치릅니까? 그럼 새 정부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 제가 오늘 이 올탄핵 주장을 들으면서 5대3이 쏘아올린 그 작은 공 때문에 이 일이 다 발생한 거고 저는 그 분노하시는 거 전 다 이해합니다. 전 한정혜 네. 의원님이 헌재 기대한다는 발언은 저는 물론 진위가 그건 아니겠지만 네. 저는 지지자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아, 봐요. 열 받으시면 네, 네. 하죠. 열 받든다고 전 봐요. 그치만 네. 아무리 우리가 열 받아도 현실을 떠나서는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파면도 우리는 지금 과제로 들고 있고 네. 더 본질적인 과제는 새 정부로 일단 탄생을 시켜야 네. 이 내란이 진압이 최종적으로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국무위원 올탄핵이라고 해서 행정부 기능을 그냥 중단시키자라는 얘기는 국회의원 총사퇴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저는 국회의원 총사퇴 주장도 나왔을 때 제가 좀 비판을 했거든요. 이게 가능하지 않다. 아니 국회의원 지금 300명이 동시에 다 합의해가지고 그만두냐고요. 그냥 정치적 구호거든요. 근데 지금은 불안하다고 해서 정치적 구호를 계속 던지기 시작하면은 이거 가지고 토론을 하다 우리가 시간을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 15일이라도 여론전에 집중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해서 헌법재판소를 초고강도로 압박을 하고 반드시 윤석열이 파면을 받아내자. 네. 그러고 만약에 안 됐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플랜 B로는 저는 올탄핵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때 가서는 무슨 올탄핵만 합니까? 모든 걸 다 해야죠. 그때 가서는. 4월 18일 다음 날은 4월 19일.
아 그때는 뭐 정말 국민들이 다 쏟아져 나오겠죠. 그거는 네. 뭐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고 네. 저는 지금은 어떠한 전략 전술을 놓고 토론할 때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해야 될 일을 전 좀 집중할 때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 네, 저도 낮에 매부쇼 방송을 봤어요. 네. 저도 답답하고 저런 말씀을 하는 게 지금 맞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균택 의원의 말도 그렇고 한정희 의원도 말도 그렇고. 네. 근데 이분들은 이제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잖아요.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전체적인 신념이나 생각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지만 그 네. 방법론에 있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자꾸 차이가 있죠. 네. 부드러운 방식을 더 맞아요, 선호하는 경향성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오래 정치하신 분들이 보면 초선들이 대부분 많이 용감하고 네. 돌파하려고 그런 하고. 경향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네. 경향성이 오늘 좀 뚜렷이 보였어요. 이 두 분의 정치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느꼈던 답답함이 네. 더 막 증대돼 가지고 오늘 여기저기 이제 이 소통 공간을 통해서 네. 이제 폭발이 되어 나온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두 분의 말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너무 민주당 전체로 싸잡아서 이 두 분의 의견이 민주당 전체의 의견 아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분들이 중진이라 그래서 민주당의 모든 정책에 뭐 이렇게 크게 관여해가지고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우려하는 것만큼 크게 뭐 이렇게 민주당 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분들이니까 네.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영향을 예. 끼칠 수 없는 아니, 분들이에요? 그리고- 아니 영향은 말은 할 수 있겠죠. 아, 그렇죠. 좌지우지는 안 되는 좌지우지 분들이에요. 지도부가 있으니까. 아니 네. 그리고 네, 지금 네. 올탄핵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댓글에도 많이 계신 걸 저는 알아요. 네. 그리고 그 마음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저는 헌재를 믿지 않아요. 그거는 뭐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 네. 올탄핵을 하자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확인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는 그 권한대행을 그럼 누가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 저도 생각을 바꾸죠. 그리고 그 다음 대선을 우린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드락이라는 상태가 지금 마은혁 후보자 들어가서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그럼 어떻게 임명하느냐의 문제가 남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럼 대선을 우리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권한 대행자가 선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절차를 그럼 누가 이행할 것이냐를 그 답을 주셔야 네. 국민들이 마음 놓고 그 의견에 따르는 거지 그냥 무조건 옳다네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이게 지금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네네. 헌법재판소에 대한 그 불신을 가지고 헌재를 압박하는 용도로 저는 우리가 모든 가용 가능한 수단들을 좀 다 써야 될 시점 아니냐 지금 예. 굉장히 중요한 네. 시점입니다. 그 지금. 신인규 변호사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제 국회의장은 법안 공포까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건 맞아요. 그건 그리고 국회의장이 할 수 그 있어요. 뒤에 뭐 정책을 집행하거나 법안을 집행하는 과정에 행정부의 역할을 그럼 국회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아니 우리 법에는 정부조직법에 장관들 서열이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 사람들이 서열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번 탄핵시키면 2번, 2번 탄핵하면 3번. 네. 그럼 3번부터 이제 쭉 1번부터 19번까지 올 탄핵을 시키면 네. 그럼 누가 하느냐는 문제가 남는 거예요. 네, 네. 그거에 대한 답을 줘야 알겠습니다. 글로 갈 수 있다. 예, 그 이제 생각을 꼭 말씀드리는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정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댓글이랑 다 저희가 지금 소화하면서 네. 가고 있는데 그런 메시지만으로도 줄 탄핵이라는 언급만으로도 지금 느슨한 상황에 긴장감을 줄 수 줄수 있고 있다. 압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아 참고로 함께 받아가면서 참고로 네. 저는 줄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네네네. 줄 탄핵은 고려해 볼 수 있었는데 올 탄핵을 말하는 거예요. 올 탄핵. 네네네. 달라요. 줄 탄핵과 올 탄핵. 그래, 올 탄핵. 네, 올 탄핵은 아, 제가 저는 줄 탄핵이라 줄 탄핵이라 그러셨는데 아, 그래요? 올 탄핵은 예. 올 모두를 동시에 날리는 거는 조금 네.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래요. 그 왜냐면 말씀 드리는 새 거예요. 정부가 새 정부 출범 들어와야 시켜야 되는데, 되니까. 출범 시켜야 되는데 그래요. 새 정부 출범도 포기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때 이제 내전으로 들어가자는 건데 그걸 네. 저는 지금 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죠. 지금 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면 윤석열 때문입니다. 지금 나오네요. 술 전문. 네. 술 전문이 아니라 술 전무야 내가 볼 때는 네. 술 전무. 영업사원. 이거 어디까지나 그 조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확대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 정치권 일각의 확대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 저희가 그저 확대를 했을 뿐입니다. 조작이 아니라고 하시니까요. 술 전문 대통령 다 이게 윤석열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이거 나경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 아닐 것 같아요. 아마도 원본은. 근데 확대만 저희가
했을 뿐입니다. 그래요. 아우 여러분들 지금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네. 시청자분께서는 헌재의 상황을 유추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라는 투표도 함께 이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봐주시고요. 그러는 사이에 박진영 우리 후원자가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박영신 앵커님 오랜만입니다. 의사 박진영입니다. 의원하는 저도 힘든데 개인 사업자분들 얼마나 힘드실지 정말 걱정됩니다. 이렇게 된 거 이번 기회에 내란 세력들 다 뿌리 뽑고 정치질하는 헌재도 날려버립시다라고 야 무려 홍매화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뭐 올 탄핵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 뒤에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까지 저희가 좀 이어왔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는 이제 끝났고 어제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을 했으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그 대법원의 재판이 기다릴 수는 있겠는데 이게 뭐 조기 대선 전에 그 매듭 지어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얘기하던데요. 그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가 나왔고 네. 1심과는 완전히 뒤집어지니까 네. 1심 판사가 정치 재판했다라는 게 그냥 그대로 드러나 네.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미 판결문 자체가 네. 워낙 정밀하게 다 들여다봐서 검증을 끝낸 사안이라서 이거는 뭐 검사들이 상고는 했습니다마는 결국 상고 기각.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사법 리스크는 다 씻어버렸다. 저 그렇게 봅니다. 문제될 일이 없어요. 그거는. 판결문이 한 100장 정도 됐더라고요. 네. 그 공소장까지 붙여놔가지고. 네, 뒤에 한 변경된 30장 공소장까지. 정도는 변경된 공소장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걸 다 읽어보셨어요. 다 읽어보지 못하고 이제 아, 예. 1심하고 똑같은 부분도 그거 안 있으니까 읽혀요. 안 익명으로 읽혀요. 써가지고 그거 졸려 봐- 졸려 봐- 안 읽혀. 봤어요, 그냥 봤다는 거죠. 어떤 예, 저- 얘기가 있나. 다 읽어보신 줄 알고 저 물어볼 뻔했어요. 아니 예. 그 열람은 해봤습니다. 굉장히 예, 예. 상세히 잘 썼어요. 그 전체적인 느낌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법조인이 아니니까 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태반이긴 예, 다 했는데. 이니셜로 돼 있고 하니까. 예, 근데 전 어떤 이 느낌을 받았냐면 예. 대법에 보내는 편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네, 너무 조목조목 다 그리고 원래 이재명 대표가 그 방송에서 했었던 전문을 다 그 안에 네. 포함시켜서 하나 한 문장 한 문장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 문장인지까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예. 원래 그렇게 판결문을 쓰는지 저는 판결문을 많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정성 들여 만든 판결문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예. 뒤에 그 변경된 공소장을 포함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요. 원래 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대법원 그랬습니다. 보라고 그냥 한 그러니까 거죠. 검찰이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대법에 보라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대법에서 이거를 파기환송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뒤집는다거나 파기환송도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측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장할 수 있는 게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남아 있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여권 쪽에서는 뭐 여권 주자라든지 대선 주자라든지 또 앞으로 당권 주자로 분류될 만한 유력 정치인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기 마련이지만 두 분이 말씀을 주신 대로 사실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대법원 결론을 이 조기 대선 기간 안에는 낼 수가 없다라는 네. 걸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변호사님. 네. 그죠? 아니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네. 대법원은 법률심이에요. 그러니까 바꿀 게 없어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그래요. 이거는 뭐 그냥 무죄로 확정이 거의 다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대법원에 바뀔 일이 없습니다. 그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근데 국힘에서 무슨 자판? 뭐? 네. 파기자판. 파기자판? 뭐 없어요. 들어보지도 못한 네. 아니 파기자판. 파기자판은 또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이 파기하면서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안에 해당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네. 그건 거의 뭐 극소수의 판단이기 네. 때문에 이 사안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네, 상관이 그냥 없어요.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여권뿐만 아니라 대통령실도 뭐 반응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냥 많이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 여권- 잠깐만 여기서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네. 그 국힘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에 굉장히 당황하는 게 우리 눈에도 보이잖아요. 네. 여러 가지 장면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저들도 어떤 확신을 갖고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 있거든요. 불안에 빠지면 예. 공포에 빠지면 상대방 적들이 갖고 있는 능력치보다 더 크게 부풀려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아마 그거는 양쪽에 다 똑같이 작용이 되고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아마 민주 진보 시민들도 야 저들이 저 목숨 걸고 하면서 지금 모든 것 수단과 방법을 다 지금 쓰고 있을 것이다.
그 힘이 어마어마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수 있지만 네. 온 힘을 쓰고 있겠죠. 네.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공포에 빠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수 있고 네. 그 힘이 유기적이지 않을 수 있다. 어. 조직적이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거대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네. 그거에 이제 공포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거 예. 경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저는 그걸 확신한 게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에 굉장히 많이 당황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아. 파기자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진짜 아무 소리 나는 거거든 그냥. 그렇죠. 아무 말이나 이제 아예 아무 말이나 그러니까 할 말 없으니까 하는 그러니까 거거든. 자기 지지자용이에요. 네. 지지자들에게 또 한 번 이 소위 말하는 상대 악마화 전략을 또 한 번 쓰자라는 네. 하나의 또 땔감용으로 쓰는 거지 네. 전혀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SNS에도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하네요. 이재명 대표 무죄, 국민이 납득. 납득했다. 납득했다. 예, 요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음. 확대만 했을 뿐입니다. 확대만 했을 뿐이고요. 글쎄요. 그 처음에 저희가 이 시간에도 짚었습니다만 저 확대를 가장 처음에서 국민의힘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개혁신당의 이기인 최고위원이라고. 네. 이제 그분이 속해 있는 정당에 또 대선 주자가 있습니다. 네. 대선 주자가 유일 주자이기도 해요. 유일 솔로 후보죠. 후보죠. 솔로 후보. 솔로? 나는 솔로. 아, 네. 유일 후보. 예, 솔로 유일하게 후보. 솔로 후보. 나는 네. 솔로. 혼자 후보야. 근데 네. 지지율 조사 표에서 사라지셨던데. 네. 아 이제 페이드 아웃 됐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저희가 지금 하려고 방어율입니다. 하는데요. 지지율이 방어율. 오늘자 갤럽 조사를 보면은요 안타깝습니다. 없어요. 저기 있네 기타. 기타. 네, 기타에 들어가 있네 기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는 1% 미만으로 떨어지면 조사에 반영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참 뭐랄까요? 그 감옥에 있는 네. 대선에 나갈 수가 없는 사람이죠. 네. 조국 대표가 2%를 나타냈습니다. 이거는 아니 그리고 안철수 의원을 굉장히 싫어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라이벌 관계 네. 안철수 의원이 이겼네요. 아 네. 그러게 1. 말입니다. 1%. 뭐 예. 그래서 라이벌이라고 하면 또 안 의원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근데 뭐 1이나 0이나 라이벌 관계 맞지. 뭐. 아 근데 이건 그냥 원인을 좀 저희가 보자면 예. 지금 사실 컨벤션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네. 엄연히 내가 92.8% 엄연히. 내가 옹립됐죠, 옹립. 옹립. 아니 내가 낸데 내가 대선 후보인데 라고 나오고 손들고 나오는 순간 컨벤션 효과가 있고 이준석 의원이 대선 주자로서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예. 허은하 대표 내쫓고 후보가 됐죠. 아 또 그랬네요. 윤석열 따라하기로 내쫓고 후보가 됐는데 네. 그 라이브 요즘에 뭐 유튜브도 하는데 네. 컨벤션 효과만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것도 신기해. 컨벤션 이렇게 효과 없는 갤럽 것도. 조사에서 사라져버린 유일 대선 후보, 유일 후보, 솔로 나는 후보. 솔로 후보. 이 육 호입니다, 육 호. 원인은 뭔지 두 분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핵심만 신인규 변호사님. 그 원인이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이준석 후보죠. 제가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선출됐으니까 유일하게 솔로 후보. 그동안에 힘으로 삼아왔던 게 언론의 그 띄워주기예요. 네. 그러니까 언론의 영향력을 통해서 성장해온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그 정원유착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역시 여론조작 명태균의 여론조작도 명 선생님은 옳은 말만 한다. 여론 보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원유착에 대해서도 이거는 정당한 반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방송과 동시간대에 제작진한테 찔러줘라, 네. 찔러줘라 4번을 얘기합니다. 개소리 하지 못하게. 그래서 마이크 위에 올라왔습니다. 네. 개소리를 막았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지금 뉴스쇼에서 못 부릅니다. 지금 이준석 의원은 네. 못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가 안 나가겠죠. 그러니까 라이브를 때리죠. 근데 라이브는 이제 보는 사람만 본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장성이 없죠. 이러니까 1% 2% 간신히 버티던 지지율이 사라진 거죠. 이 방어율로 바뀌죠. 네. 0점대 방어율로 갑니다. 이거 예. 비호감 1등이거든요. 예. 비호감 1위, 방어율 1위. 방어율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네. 0점대. 예. 예, 방어율이 지금 좋은 걸로. 우리 MC 잘 나오고 장원님은 이 지지도에서 사라져버린 이준석 의원의 이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원인은 뭘까요? 일단 저는 어떤 변화에 의한 결과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예. 그냥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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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속살이 드러났다. 드러났다. 새롭게 뭐가 드러나서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네. 제가 봤을 때 원래 이준석 의원이 갖고 있는 영향력, 실제 영향력이나 예. 실제 지지율보다
늘 좀 뻥튀기 되어 왔던 것 같아요. 오. 언론에서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는 언론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 많아요. 언론사도 아니, 있었어요. 지금도 많아요. 심지어 이 이야기에서는 MBC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많아요. 네. 그 100분 토론에서도 몇 네, 번 나왔었고. 좋아했잖아요. 당사자로 그러면서 불러주고. 이준석을 좋아하는 그 남성들, 한 20대 남성들 목소리가 좀 커요. 네. 특히 커뮤니티나 인터넷상에서 목소리가 좀 셉니다. 네. 근데 그들의 숫자가 실제로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많은 숫자인가? 네.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는데 네. 그게 드러난 것이지 이준석이 뭐 갑자기 어떤 변화를 맞이해서 예전보다 지지율이 약화됐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아니, 원래 근데- 이준석이 드러났다. 아니 그리고 저는 하나만 더 추가하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뭐 한 게 있다고 영화를 찍어요. 영화 찍었는데 지금 많이 안 보고 있기 때문에 블루스톤 이어와. 지난번에 그 허은하 대표가 가가지고 지금 자기 혼자 있는 사진 한번 찍어서 올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영화 찍고 이럴 때가 아닌데 뭔가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그 비전, 네. 가치 네. 이런 걸 설명해야 되는데 아, 참. 허구한 날 이재명 대표 악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똑같아. 네. 아니 이재명 대표 없었으면 어떻게 정치했을 것 같아? 한동훈의 이조 심판론이나 네. 지금 안철수 의원이 뭐 이재명 대표 정계 은퇴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맥락에서 이준석의 정치도 누가 이재명 잘 때리나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있어야 지지를 해주는데 네. 내용이 없으니까 네. 지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두 분 굉장히 냉정하시네요. 제가 진리라고 믿는 몇 가지 명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싫어하면 닮아간다거든요. 그럼 누굴 싫어해서 닮아가는 걸까요? 이준석은 참 안철수를 싫어하지만 참 닮아갑니다. 롤 모델이에요. 아니 싫어하니까 닮아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는 굉장히 비슷해져 간다. 그 삼지대 하는 거 비슷한데 네. 이준석 의원이 이번에 지금 좌도 우도 아닌 네. 앞으로라고 했거든요. 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 지금 효과음을 죄송합니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냐? 네. 국민의힘 당사가 나옵니다. 축하한 겁니다. 국민의힘 네. 있다. 안철수 의원 지금 어디가 있죠? 음. 국민의힘가 있잖아요. 네. 똑같이 따라갑니다. 네.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행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나중에 결국은 그냥 얼마 안 되는 지지율로 광팔로 댕길 거예요. 지금 예. 딱 그렇게 딱 말로가 보이지 않습니까? 좌도도 아니고. 네. 앞으로 앞으로. 이제 앞으로 가 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저기 국민의힘 당사가 나옵니다. 네. 앞으로 가면은 국민의힘. 그렇군요. 아니 알람이 왜 울렸나 봤더니 방송 끝나는 시간을 항상 알람으로 지정해 놓으시는군요. 아니 방송을 얼마나 많이 하면은 아니고 야 땡땡치 방송인 와 제가 이제 이제 여기 마무리하고 딴 데 방송 가셔야 되죠 방송을 지금. 좀 하다 보니까 일찍 자야 되니까 제가 그 잘 시간. 근데 오늘 시간은요? 또 금요일은 또 제가 필요 없는 시간인데 이게 이제 울려버려가지고. 제가 그 죄송합니다. 정치 라이브 참 많은 날들을 좀 출연하고 있지만 오늘처럼 제가 끼어들기 힘들지만 힘든 날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요. 네. 준비한 거니까 빨리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요. 국민들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지금 또 이제 전달을 받았냐? 네. 예, 이준석 거부. 거부. 그것도 있어요 이번에. 개. 아니 개도 있고 개. 개. 도구, 개 없어요. 도구. 개좀 찾아주세요. 한국의 개가 있는데. 한국의 개. 토종견. 한국의 개 토종견 있는데. 없어요. 한국의 아. 개. 어. 여기 있네 토종견. 토종견입니다. 이거 풍산개 아니면 진돗개. 네. 토종견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 네. 더 있습니다. 네. 그 압도적 새로움이라고 하는데 아. 제가 그걸 이제 압도적 해로움이라고 제가 하거든요. 해로움이 압도적이에요. 근데 그것도 네. 압도적에서 앞자를 뺍니다. 음. 도적으로 나옵니다. 국민의 마음을 훔치고 싶은 도적이죠. 예. 도적이 되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도적, 예. 도적이라는 글자도 함께 밈으로. 그 조작 아니죠? 이거는 이제 보정이죠, 확대, 보정. 이제 확대가 된 거예요. 확대 보정. 확대가 된 조작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이제 네. 조작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정입니다, 보정. 확대가 되고요. 예. 네. 보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명태균의 이런 조작도 이준석 네. 의원이 그랬어요. 그 조작 아니다. 보정이다. 네, 네. 아, 저기 여러분, 나왔나요? 아유, 도적. 도적이죠. 압도적 해로움인데. 네. 압도적 새로움으로. 아니 근데 기왕 이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얘기하고 가죠. 그러면 저는 지금 국민의힘 쪽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아까는 이제 우리 네. MC 장원님도 매우 당황스럽다. 네. 멘붕이다. 아노미 상황이다. 총체적 난국이다. 카오스죠. 카오스다. 음. 이렇게 보는데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음. 무슨 챌린지냐? 나는
조작범입니다. 챌린지를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인사들이 무슨 챌린지를 하는지 저희가 잠깐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 인사 중에 당협위원장을 하고 계시거나 현직 의원이시거나 하는 분들이 실제 누구의 지명을 받아서 릴레이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SNS로. 열심히 하네 열심히. 야, 근데 이거 너무 충격적이다. 난 이게 지금 국민의힘 여당에서 이런 챌린지를 하는 것도 또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저희 대본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네. 나는 조작범입니다. 챌린지입니다. 박수영 의원도 있고 최진영 변호사도 있고 네. 그리고 박성훈 의원도 있고 있는데요. 네. 준비되시면 좀 보여주세요. 진짜 여러분들 이거 실화예요, 실화. 나는 조작범입니다. 우리 냥이 룽지 사진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리고 저는 룽지를 모릅니다. 뭔 소리야? 뭐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누구 모른다고 했다. 모른다고 이거 했다고 똑같이 지금 그거를 뭐 패러디 비슷하게 한 거예요. 네, 재밌게 하자고. 그랬고요. 사람들이. 이거는 박수영 의원입니다. 아시겠습니다. 이분 조작범 맞는데. 이분 단식하신 맞는 분인데요. 조작범 맞아요. 박수형이에요, 박수영이에요. 영. 박수영이면 실제로 그 사진 확대해서 올린 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치 본인이에요. 네. 네. 이기인 최고가 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사람이지. 네. 당사자. 우리 집 셋째 아들 502 사진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요거는 그냥 딱 수준이 그겁니다. 수준. 네. 이철우 지사가 네. 각하 나오게 해주고 각하 부르기 운동 네. 제안했잖아요. 딱 그 수준입니다. 각하 부르기 운동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지금 저기 이제 각자 지목을 하게 돼 있어요. 다음 사람을 지목하면 다음 사람이 해야 되잖아. 네. 근데 최진영 변호사가 지목한 권영진 의원은 아직 챌린지를 안 올렸고 한 4명 했대. 근데 진짜 의원님들 국민의힘 분들 진짜 너무하신 거 네. 아니에요? 나 진짜 너무 충격적이에요. 왜냐면 이게 집권 여당 수준이라는 게 난 지금 너무 이 충격적. 아니 근데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수준이 잘 맞잖아요. 네. 수준을 보여주고 있잖아. 그 뭐 의미가 있죠. 둘이 수준이 똑같다. 아니.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국민의힘 당사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 수준이. 구독자분 중에 이릴릴리님께서 나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놀리려면 제대로 놀려야지 이게 뭐야라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데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 그 극우 지지자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CIA 신고 있잖아요. 비슷해, 정말. 그거랑 비슷한 수준인 거예요. 그 논리가 뭐냐면 CIA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그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 입국하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실제적 타격을 입히자. 특히나 연예인들 같은 경우, 가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공연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을 못 가면 타격이 클 것이다라고 네. 해서 그렇게 했는데 네. 사실 미국의 비자 관리하고 출입국 관리하는 거는 CIA가 하는 일도 아니고 국무부에서 하는 일이었거든요. 전혀 잘못된 타겟도 잘못되어 있고 기획도 잘못된 맥락이 안 맞지. 맥락이 안 맞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챌린지였거든. 비슷한 거예요. 도전은 도전이네. 이걸 살려보려고 지금 도전을 한 건데 잘 안 살아나. 아니 그러니까. 그 제일 재밌던 사진 보정은요. 전 최근에 본 건데 네. 그 개혁신당 그 지도부 천하용인 네. 그분들이 이렇게 피켓 듣고 있는 거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이제 그 앞에 것만 이렇게 사진 앞에 보정을 한 건데. 것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사진 예. 확대를 하면 제가 문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예. 좋은 문장이던데. 예, 검증된 간신배가 공천권을 간보지 네. 이렇게 나온 문장이 하나 있어요. 어. 요 정도 해야 재미가 돼서 밈화 되는데 네. 지금 저렇게 챌린지 아무리 해봤자 이거 정말 어려운 도전이죠. 그러니까 아니, 잘안 조롱하는 민주 시민들의 밈이 한 2만 배 더 재밌잖아요. 당연하죠. 더 훨씬 더 재밌잖아. 도전은 도전이에요. 아니, 재미를 짜내야 됩니다 저기서. 그러니까 저는 누가 더 이 밈화로 놀이를 이끌고 있느냐를 보면 어쨌든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 확대해가지고 보여드리는 이 사진의 재미가 훨씬 더 높고 사람들이 이거에 더 공감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맞대응 성격인지도 모르겠고 뭐 일단 밈이면 한눈에 그 인식이 돼야 들어와야죠. 되는데 일단 우리도 몰랐잖아요. 저 뭐라는 거야? 몰랐잖아요. 범죄를 자백은 했잖아. 진짜 조작범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작놈들이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맞잖아요. 조작했다고 인정하니까. 아니 심지어 본인들이. 이기인 최고위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조작범이죠. 안녕하세요 사진 조작범 저기 이기인입니다라고 쓰기도 했어요. 아니, 앞으로 네. 조작범으로 부르십시오. 아니 근데 이게 그 여러분 본질이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사실인 거를 부각하는 것과 왜곡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부각과 왜곡은 다르죠. 근데 부각한 게 아니라 그건 왜곡이었잖아요.
10명 나온 사진을 4명에 넣고 골프를 친 것처럼 만든 거잖아요. 인식되게끔 한 거잖아요. 그게 자동차 번호판 이거 클로즈업 한 거랑도 다른 문제인 것도 다 알고 있고요. CCTV 영상과 비교해서도 안 된다는 건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요. 네네. 그리고 진짜로 이제 포인트가 잘못된 게 네. 이제 삔또가 나갔다 그러죠 우리가. 삔또 상한 거야. 삔또가 많이 나갔다고 많이 느껴지는 나갔어요, 게 많이 그 나갔어요. 핵심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게 네. 그 2심 재판부의 판단은 그렇게 확대한 게 죄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확대한 사진을 당사자가 조작이라고 느끼는 건 가능한 일이다.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조작이라고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지 조작한 사람을 범죄다라고 판결을 내린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포인트도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 나 정말 네. 진짜 아니 이러니까 지금 댓글에 와님 할 거면 더 잘하던가 저게 뭐야? 내가 알아서 할게님 박수영 뜨고 싶니? 구원자님 알고 보면 국민의힘이 이재명 팬인 듯 빈님 밈에 긁혔다 이런 말씀 주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국민의힘이 이재명 팬이라는 거는 사실 이분으로 좀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대전현충원에서 제10회 서해수호회나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누구를 만났는지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한 자리에서 만난 겁니다. 아, 굉장히 다정싸게 내려와서 어머 손인사를 저렇게 따라라라라라라 잘 가요 손인사를 이제 서로 이제 오 진짜 저런 게 근데 아니 우리 정치권에 계셨으니까 서로 아이 컨택하고 잘 가슈라고 성동이 형 잘 가요 우리 제메이 잘 가라 이런 거 사실 쉽지 않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제 두 분이 이제 같은 학교, 네, 또 같은 선후배. 과 출신이고 네. 또 고시공부도 이제 같이 형님 동생 하면서 굉장히 친했던 가까운 사이, 사이. 가까운 사이. 아니 뭐 심지어 과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선후배지던 시절에 네. 소개팅을 뭐 이재명 대표한테 어. 해줬다라는 그런 설이 있대요. 네, 근데 네. 되게 가까운 유명한 사이. 일화라고 네. 뭐 보도도 됐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워낙 그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 네. 이걸 굉장히 힘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제하고 보면 저 두 분의 지금 저 인사하는 모습 이게 좀 어색해 보이긴 하지만 네. 또 과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저 장면이 뭐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진 않죠. 뭐 원래 관계가 있던 사람들이니까 네. 서로 뭐 인사 정도 하는 거는 뭐 음. 인간의 도리잖아요. 도리 예. 인사는 뭐 당연히 하는 거지. 심지어 이제 그 민주 진보 계열 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은 어둠의 네. 민주당이다 권성동이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최근 몇 시간 동안 가장 핫한 밈이었는데 지금 저게 어. 그 2심 유죄 나온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에서도 약간 막 웃잖아요. 우참을 하잖아요. 웃음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사랑을 감추지 못하는 권성동 재채기랑은 못 감추죠. 재채기와 사랑은 감출 수 없어. 이러면서 지금 둘의 로맨스 라인이 요즘 가장 핫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대 가장 핫했어. 예. 저 박수영 다 묻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조작범이 나는 조작범이다라는 그 여러분 릴레이나 그 저기 챌린지는 정말 우리 제작진 분들이 부지런하셔가지고 찾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진 거지 굳이 뭐 이렇게 막 언론 보도에 드러난 내용은 또 아닌 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오마이 TV가 복지 성격이 강하네. 네. 복지 TV. 이준석 의원도 좀 알려주고 사각지대야 지금. 오늘 저 영상으로 지금 국민의힘 지지지 구구 큰일 커뮤니티에서는 나겠는데요. 난리나요? 그 찢어 죽이려고 지금 해가지고 난리 났어. 날 권성동 죽여야 된다고 지금 난리가 그래서 났어요. 지금 찌개. 실제 콜라곰님이 이런 말씀 주시고 커뮤니티에 그런 댓글이 많이 들리는데요. 다음 지방선거에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로 권성동이 나갈 그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는 네.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공격용으로 갖고 오는 수단들이 전부 다 건바이 건으로 막혀 그러니까 특히 명언 뭐 이제 망언집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민주당 지지자분들에게 굉장히 이제 반색할 만한 이슈였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달리고 오늘 영상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재명 대표가 뭐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별로 언급 안 하잖아요. 언급하는 거 뭐 거의 못 봤는데. 근데 거의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늘 이재명 대표 비판하는 뭐 비난에 가까운 네. 항상 그런 매일 이재명 1일 거의 뭐 매일매일 그냥 이재명 대표 얘기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저렇게 인사를 주고받는 모습이 좀 어색해 보일 수는 있죠. 왜냐면 네네. 어제까지만 해도 망언집 들고서 막 그러고 있다가
저렇게 막 약간 좀 나긋나긋하게 서로 손 흔들고 이러니까 예. 이상해 보일 수는 있는데 뭐 예. 저 두 분의 관계의 시작을 좀 알고 나면 예. 뭐 별로 이상한 장면은 아닌 거죠, 엄밀히 예. 말하면. 아 근데 막 죽일 듯이 막 서로 싸우고 뭐 그러다가도 사석에서는 정치인들끼리 서로 악수하고 형님 동생 아우 뭐 이런 게 뭐 비일비재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워낙에 최근까지도 매섭게 여야가 싸워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되게 이례적으로 그리고 보이는 또 효과가 망원집인데 만들어 놓은 걸 보니 명언집이어서 또 명언집이야, 또. 그때부터 이 밈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사가 있어요. 그래서 네. 예. 아, 그거 꼼꼼히 잘 만들었더라고. 네, 그럼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더라고. 예, 그 그냥 제목만 바꿔놓으면 그냥 명언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사랑의 표현이다. 예. 근데 아까 권성동 대표 표정 보니까 굉장히 그 사랑을 진짜 감출 수 아니, 없는. 다시 한 번만 볼까요? 이게 네, 또 그래도 사랑을. 현 시간 굉장히 유행하는 짤이라고 한다면 네. 저희가 한 번으로 아까우니까 두 번 봐야죠. 예. 제작진분들이 고생하셔서 편집하셨는데.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얼마나 어머, 사랑을. 예. 아이고 따뜻하다. 야, 저 예. 아유 저기 여기가 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살짝 고개를 예. 왜 살짝 이렇게 옆으로 살짝 한 10도나 5도 각도로 살짝 이렇게 갸우뚱하시면서 이렇게 저 인사하잖아요. 인사할 때 딱 눈을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친할 때 저렇게 합니다. 아 그래요? 서로 정말 신뢰가 친할 때. 아 예. 잠깐 슬로우 모션 보시면 살짝 약간 이렇게 살짝 보는 듯 안 보는 듯. 살짝 이렇게 그렇죠. 어, 안녕, 안녕 이렇게. 예. 예. 강원도지사 예. 예. 나중에 민주당에서 후보가 근데 저 되실 수도 권성동 있는 뒤에는 누구예요? 윤한홍이에요? 윤한홍 의원 같은데. 그랬어요? 예, 뒤에 슬쩍 지나가는데 어. 윤한홍 의원 같은데. 저 딱 지나갈 때 보시죠? 예. 권성동 뒤에. 예. 예, 아, 저 윤한홍 맞네. 아. 그 뒤에. 아. 오랜만에 그 윤핵관. 예. 또 명태균 이슈도 생각나고.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투표 쭉 해주고 계시죠? 정리하면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방송 시작 전에 JTBC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심우정 총장 딸의 35개월 경력을 확인한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학원 지도교수의 연구보조원 조교라고 하죠. 대학 시절 인턴십 기간까지 해당 분야 실무 경력으로 외교부가 인정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거는 아니죠. 그리고 또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경력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출근이나 직무도 없어서 재택근무 형태로 또 상당히가 진행했다고 하면 이거는 채용 비리 의혹 이 사실로 드러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이거는 뭐 당연히 채용 비리이지만 공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채용 비리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전 당장 수사 착수를 해야 되고 이미 공수처에 고발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심우정 총장뿐만 아니라 그 딸에 대한 수사까지도 이거는 뭐 강도 높게 해야 된다. 예. 네. 이거 정말 아니 세상이 놀래 뒤집어 자빠질 일 아닙니까? 지금 내란이라는 정말 이상한 일을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관심이 좀 많이 안 붙고 있는 거지. 네. 아니 공무직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 이건 너무 심각한 지금 채용 비리다. 제가 봅니다. 심우정 총장 경력을 보니까 2010년 4월에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법무협력관으로 파견된 적이 있나 봐요. 이때 외교부 공무원들하고 친분을 쌓지 않았겠느냐라고 최강욱 전 의원이 네. 이제 오마이TV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신 모양입니다. 이제 이것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네. 장원님 근데 중요한 게 네. 이거 보도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네. 아 이거 되게 중요한 보도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물론 워낙 이 산불 이슈도 있고 지금 뭐 탄핵 이슈도 크기 때문에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사실 이거- 현직 검찰총장의 딸이 게다가 이거는 그 수사하기도 어려운 사안도 아니에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 시험에 응시한 거기 때문에 네.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이슈가 뭡니까? 공정 이슈예요. 맞아요. 채용 이슈고 네. 이거는 금방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는 이슈인데 언론에서 좀 봐주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 만약에 조국 전 대표 가족 털듯이만 그거에 반의 반만 털어도요. 네. 반의 반. 반의 반만 털어도 심우정 총장과 가족은 다 감옥 가야 돼요. 반의 반만 털어도 너무나도 확실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똑같죠. 네. 이거 더 심각하죠. 더 심각하고 공직을 가지고 네. 했다라는 게 훨씬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당장 그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했던 그 검찰 다시 소환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검찰이 할 일은 없기 때문에 네. 공수처가 네. 전 이거는 당연히 수사 대상이고 기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바로 이거는 좀 강도 높은 수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저들의 이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고 있었는지가 너무 다 드러나는 게 저는 그 사람도 생각나. 서천호 의원 저기 특사 받기도 전에 사면 받기도 전에 공천 신청했던 서천호 맞죠? 예, 어. 예, 예. 딱 그 모양새지 않습니까? 아니 석사학위가 필요한 자리에 석사학위도 없는데 누가 지원을 합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이게 되게 어려운 주제가 아니거든요. 살짝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느 회사에 그 채용 지원을 할 때 내가 실무 경력을 2년 이상 갖고 있냐 없냐는 경력 증명서 떼면 다 그냥 아는 거고 내가 얼마나 실무 경력이 있는 거와 경험은 다른 문제거든요. 일반 기업들이나 혹은 뭐 공직 사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실무 경력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조교한 거를 그냥 경험으로 치는 거고요. 네. 실무 경력은 실제 그 분야와 관련돼서 실무를 한 적이 있느냐는 완전히 또 다른 문제죠. 이거는 수사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이건 공고 자체를 지금 심우정 딸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지금 변경한 걸로 의심이 모든 되고 걸.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아까 제가 공직과 관련된 것도 심각하고 이 방법 자체도 너무나도 이거는 좀 가장 그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공고를 원래는 내고 그 공고에 맞춰서 어떤 서류를 위조하거나 네. 서류를 조작해도 문제인데 네. 이건 아예 공고 자체를 지금 바꾼 네. 혐의를 받기 때문에 야 이거는 채용 비리 치고도 가장 좀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나 네.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네, 네. 아, 적이 정말. 정부기관이 그냥 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그냥. 공고를 네.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이거 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엄청난 권력형 비리죠, 이거는 사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는 언론이 어떻게 했고 수사기관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반의 반만큼이 아니고 저는 이제 이런 유사한 혐의가 드러나면 조국 스탠다드를 맞춰서 하는 것이 옳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험 봤던 거 인터넷으로 시험 봤던 거 같은 경우 그 학교에서 해외에 있는 대학교여가지고 그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업무집행 방해로 고소를 한 게 아니라 검찰이 만들어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서 고소한 게 아니었어요. 검찰이 영장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업무집행 방해라고. 검찰이 그냥 그렇게 규정을 지어놓고 공소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검찰이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얼마나 그 이중 기준 내로남불을 하냐면은 이번에도 보십시오. 윤석열 석방해 줄 때는 즉시 항고 안 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 나오니까 바로 상고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강도 높은 수사를 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또 이번에 심우정 관련돼서는 또 안 할 겁니다. 그 이중 기준. 이거 이제 국민들이 정말 이제는 염증을 넘어서서 이러니까 검찰 해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차피 검찰이 안 할 걸로 보고 네. 안 하면 그 안 한 검사들까지도 책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네. 공수처가 반드시 이거 강도 높게 수사해서 저 진실 다 밝혀주길 바랍니다. 예, 저희는 앞으로 신모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고 네. 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관련된 의혹 신봤다. 신봤다. 매일 봐야 돼. 매일 보겠습니다. 매일 들여다봐야죠. 예, 시청자분께서 현재 스코어가 5대3이라는 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자, 와 1등하고 2등이 투표가 같네요. 근거가 없다 믿지 않는 데가 32%. 계획적으로 암울한 뉴스를 유포하는 세력이 있다도 32%였습니다. 이거를 보면 연결해 보면 여러분들께서는 계획적으로 암울한 근거가 없는 소식을 유포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네. 64%라고 보이고요.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못했지만 그래도 믿을만하다가 18%가 있고요. 악의적 지라시를 기반한 뉴스다. 질 낮은 기사다. 16%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투표하신 2,400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윤탄님 이 좋은 방송을 하필 다스베이다랑 겹쳐서 많이 놓쳤네. 거기는 녹화, 여기는 생방. 네. 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시면 되죠. 예. 네, 네. 오늘 금요일 밤 시간 오래 좀 저희가 잡아서 여러분들 만나봤습니다. 여러분께 좀 시원한 청량감이 있는 방송이 됐길 바라고요. 오늘 MC 장원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저는 박영식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